이 구역 주식 고수들이 한데 모였습니다. 오직 한 명만이 왕좌에 오를 수 있는 수익 배틀 쌈장유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진행의 이현재입니다. 오늘 바깥 날씨가 좀 많이 흐려서 시장이라도 환하게 비춰졌으면 했는데 좀 시장 분위기는 교차했습니다. 자세히 확인해 보시죠. 코스피 수급은 외국인 결국 이렇게 매도세로 가닥을 잡는 걸까요? 어제 이어서 오늘까지도 매도 우위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기관까지 매도세 보여주면서 2647선에 그래도 빨간불 마감하기는 했지만 한 발짝 더 들여다보시면 섹터별 그리고 테마별로 움직임이 좀 양상이 갈렸기 때문에 이 부분 체크를 해보실 필요 있겠습니다. 자, 코스닥 보겠습니다. 메이저 수급 역시나 부재했고요. 파란불 마감입니다. 863선에 종가 형성했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 확인하겠습니다. 자, 시총 상위 종목 보시면 가장 큰 눈에 띄는 종목 LG에너지솔루션입니다. 전고체 모멘텀을 안고서 오늘은 소외받았던 쪽 셀까지 움직이는 모습 확인이 됐습니다. 일단 2차 전지 소테마들이 순환매를 보인다는 점 지속적인 체크 필요하겠습니다. 전략적으로 또 어떤 투자 아이디어 가져갈 수 있을지도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주가로 화답을 받지는 못했지만 여기 현대차와 기아, 외국인의 시선이 또 쭉 머물러 있다는 점 좀 체크를 해보실 필요도 있겠습니다. 코스닥 보겠습니다. 어제와 완전히 상반되는 흐름이죠. 2차 전지 쪽 빨간불 들어오면서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이렇게 바이오 쪽에서는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온 걸로 보이는데 사실 이렇게 상위단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지만 의료기기 쪽에서도 움직임 보일 정도로 오늘 후발주자의 움직임이 포착됐거든요. 이렇게 정말 돈의 움직임이 빠릅니다. 그동안 담지 못했던 반도체, 오늘 HP, SP도 빠졌는데요. 이렇게 반도체가 밀릴 때 담아야 하는 걸까라는 고민도 좀 생기고 아니면 3, 4월에는 역시 바이오라던데 그렇다면 가는 쪽을 봐야 할까 아니면 덜 오른 쪽을 봐야 할까 새로운 고민들 스물스물 생깁니다. 저희와 함께 이야기 풀어보시죠. 자, 종목별 옥석 가리기부터 상세한 가격 전략까지 이 시간 통해서 풀어드리겠습니다. 생방송 통해서 가격 전략 챙겨가시면 되겠고요. 노란 톡방 들어오시면 장중의 투자 인사이트도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화면 하단에 QR코드 통해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 방송 언제든지 다시 보기도 가능합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팍스탁 이렇게 검색 통해서 들어오시면 되고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도 잊지 않고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는 주식 고수의 강펀치 키워드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있는 강한 펀치, 강펀치 키워드 두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 열어보도록 할게요. 이 첫 번째 키워드는 비트코인입니다. 뜨거운 비트코인에 비해서 조금은 차가운 주식시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 간밤 이더리움이 날아올랐습니다. 한 달 사이만 해도 무려 60% 이상 오름세를 보여줬고요. 당장 지난주 대비만 해도 10%가량의 오름세를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급등세를 보인 가장 큰 이유 두 가지를 한번 꼽아봤어요. 먼저 첫 번째 이유는요. 13일에 예정돼 있는 덴쿤 때문입니다. 이 덴쿤은 이더리움 블록체인의 대규모 업그레이드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이 가장 먼저 꼽힌 첫 번째 이유였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되기 전에 비트코인이 급등세를 보였던 것처럼 그 다음 타자인 이더리움 역시도 이 모멘텀을 함께 안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비트코인을 포함한 대표적인 위험 자산이 쭉 오름세를 보이는 것과 동시에 굉장히 신기한 현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안전자산이다라고 불리는 금값 역시도 연일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보통 이 위험자산과 안전자산 반비례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요즘 흐름을 보면 쭉 함께 비례를 하는 모습으로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이 현상에 대해서 우리 멘토님은 또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는지 잠시 후에 여쭤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키워드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이 두
번째 키워드는 블록버스터 제약바이오입니다. 간밤 파월의 발언이 비교적 비둘기적으로 해석이 됐죠. 그러면서 기술주라든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최대 수혜주라고 꼽힐 수 있는 제약바이오 역시도 큰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특히 이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정맥 주사를 피하 주사로 바꾸는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술을 미국 머크사에 원래 공급 계약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비독점이었는데 이번에 독점으로 바뀌게 됐죠. 그래서 주가가 2배 이상 급등세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레고캠 바이오 역시도 미국 암연구학회에서 초기 파이프라인 5개를 공개한다라는 소식에 또 주목을 받았었고요. 그 외에도 유한양행, 루닛도 이 학회에 참가를 하게 됐는데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는 빠르면 6월 이내 약물이 FDA에 허가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모아지고 있고요. 그리고 루닛 역시도 학회에서 최근 연구 성과 7편을 발표한다라는 소식에 바닥에서 무려 8%가량 튀어오르는 모습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렇지만 루닛을 제외한 대부분의 제약바이오 쪽 오늘 약세를 보이면서 코스닥 지수에 하방 압력을 더해줬는데요. 단순히 이것이 조정의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고 오히려 매수 기회다라고 봐야 할지 그렇지 않으면 추세 전환이라고 봐야 할지 잠시 후에 멘토님께 여쭤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키워드 살펴봤습니다. 수익 배틀 쌈장 본격적으로 시작됐고요. 오늘은 박스탁의 진짜 주식팀 최창림 멘토와 함께합니다. 멘토님 어서 오세요. 오늘도 예쁜 빨간 꽃을 달고 찾아와 주셨어요. 날씨가 흐린데 또 환하게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림 멘토입니다. 오늘 그 시장 어떠셨나요? 저는 좀 매우 답답한 시장이었다라고 좀 보여져요. 그래서 아마 지금 시장이 어떤 그 주도하는 테마가 부재를 하다 보니까 그 어떤 이슈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슈를 잘 타서 흐름을 잘 타신다라고 하면은 수익이 분명히 나올 수 있는 장이긴 하지만 만약에 흐름과 또 어긋나는 그런 매수를 하시게 되면 또 손실이 또 크게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사실 지금 어떻게 보면은 좀 매수를 해서 수익 내기가 조금 어려운 장이다라고 좀 보여져요. 근데 오늘 그런 어려운 장이지만 그래도 저희가 이제 수익을 내드리기 위해서 또 좋은 종목 가지고 나왔으니까 오늘 방송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투자 전략 짜시기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너무 또 매크로 이슈만 쫓기에는 시장에 소외당하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도 드는 그런 시장인데요. 과연 또 어떤 이슈, 또 어떤 테마와 종목을 쫓아야만 수익 실현할 수 있을지 최창림 멘토님과 함께 또 전략 수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또 어떤 키워드, 강펀치 키워드로 잡아주셨을까요? 첫 번째부터 열어보도록 하죠. 첫 번째 키워드는 뜨거운 비트코인. 하지만 차가운 주식시장이다. 이렇게 잡아주셨네요. 비트코인 관련 이야기를 풀어주시려고 가져오신 걸까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시장이 좀 어수선해요. 어수선한데 어떻게 보면 지금 비트코인이 좀 크게 상승을 하면서 좀 안전자산으로 좀 오히려 비트코인이 안전자산으로. 그렇죠. 그런 쪽으로 지금 수급이 좀 쏠리다 보니까 주식시장에 좀 수급이 좀 부족한 상태다라고 좀 보여져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제가 방금 인사말에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우리 시장이 굉장히 답답한 시장이잖아요. 근데 아마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 대부분이 삼성전자를 많이 갖고 계실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부분이 삼성전자 부분이라서 예, 사실 약간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예, 어쨌든 뭐 제 개인적인 오히려 많은 분들이 궁금증을 해소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조심스럽기보다.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삼성전자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해요. 어떤 이야기일까요? 네, 일단 그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최근에 좀 답답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6만 전자에서 7만 전자가 넘어선 후에
그 후에 8만 전자 가까이 갔다가 사실 8만 전자를 못 찍고 내려왔거든요. 맞아요. 만약에 이게 8만 전자를 그때 찍었잖아요. 그러면 그날 저녁에 8만 전자 찍었다고 막 뉴스 보도가 나오면서 어떻게 보면 그 시장 참여자들의 투자 심리를 좀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좋은 상황이었는데 그 이후에도 계속 답답한 흐름을 좀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약간 좀 걱정되는 부분이에요. 근데 CXL 관련주들은 정말 잘 움직이잖아요. 네네. 이 CXL의 시작은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라고도 볼 수 있는데 네네. 왜 삼성전자는 안 움직이나요? 자, 일단은 CXL 같은 경우는 HBM 다음이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당장 중요한 건 사실 HBM이거든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이 반도체 그 시장이 그 AI 그 시대가 도래를 하면서 지각 변동이 있었죠. 그러면서 판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근데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약간 그 시장 변화 대응에 약간 좀 늦었다라고 좀 보여져요. 좀 안타까운 부분이긴 하지만 그 부분을 일찌감치 먼저 진행했던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2013년부터 HBM 그 개발을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HBM에 관련된 어떤 제품들을 내놓을 때마다 세계 최초였거든요. 항상 세계 최초 하면서 지금도 어떻게 보면 그 HBM 시장, 그러니까 AI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죠. 그 시장의 점유율이 지금 SK가 53%고 삼성이 38%인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삼성전자가 따라가고 있는, 추격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근데 어떻게 보면 SK 하이닉스는 지금 엔비디아의 HBM3를 공급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 12단 HBM3를 개발 성공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최근에 삼성이 일단 SK 하이닉스에 약간 뒤처졌잖아요. 이 뒤처진 부분을 8단 이후에 12단부터는 그 시장에 좀 승기를 가져오겠다라고 이제 좀 공식화하면서 삼성전자가 포고를 했죠. 네,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12단 HBM의 그 8단보다 이제 4개 층을 더 쌓아 올린 12단 HBM의 개발을 성공했다라고 2월 27일 날 발표를 했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이제 12단부터는 좀 이 시장의 점유율을 좀 끌어올리고 가지고 오겠다라고 좀 선전포고를 한 상태고요. 네. 사실 좀 아쉬운 부분은 엔비디아가 지금 TSMC와의 협업을 더 강화를 하고 있어요. 강화를 하고 있고 사실 2023년도 파운드리 점유율이 지금 TSMC가 59%입니다. 근데 삼성전자가 지금 11%예요. 그러니까 2022년도에는 이 격차가 40%였거든요. 근데 이 격차가 계속 벌어지는 거예요, 지금. TSMC와 삼성전자가. 삼성전자가 지금 어떻게 보면 작년에 같은 경우는 지금 48% 격차가 벌어져 있는 상태죠. 근데 이 상태에서 좀 더 입지가 조금 어려워지는 부분은 지금 인텔에서도 그 파운드리를 복귀 선언을 하면서 HBM 시장에 뛰어들고 있거든요. 첫 고객사로는 마이크로소프트사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사 무료, 마이크로소프트사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마이크론이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에서도 엔비디아에 들어가는 HBM을 양산하고 공급하겠다라고 이슈가 나오면서 국내 그 마이크론 관련된 종목들이 한번 크게 움직여주는 그런 흐름을 보여줬거든요. 거기에다가 일본도 어떻게 보면 지금 그 AI 반도체에 있어서는 우리가 이제 자립을 하겠다. 그래서 최근에 그 TSMC와 그 일본의 공장을 짓습니다. 공장을 짓는데 굉장히 지금 일본과 대만의 그런 밀월도가 깊어지고 있어요. 깊어지고 있고 첫 공장 TSMC가 2월에 일본의 첫 공장을 열었는데 총 투자 금액이 1조 엔입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8조 8천억이거든요. 여기에서 일본 정부가 4조 2천억을 지원을 했어요.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도 이제 AI 반도체는 우리가 주도하겠다, 자립하겠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 공장도 지금 연말까지 공사가 착수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인데 왜 중요하냐면은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AI 반도체에 있어서 이걸 자립하겠다라고 선언을 했기 때문에 네. 일본의 그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 있잖아요. 네. 이 소재, 부품, 장비 이 기업들이 이제 몸집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은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벤트가 별로 없어요. 네. 호재 이슈도 별로 없고 지금 TSMC와 지금 점유율 차이에서도 계속 벌어지고 있죠. 그리고
미국 USA 팀이죠. 예, US 지금 미국이 지금 자기 국가 내에서 모든 걸 다 하려고 그래요. 예전에는 파운드를 보통 삼성이나 TSMC에 맡겼는데 그것마저도 그러니까 인텔 그리고 마이크론 이런 미국계 반도체 기업들이 이 파운드리를 통해서 지금 자체적으로 HBM 공급하려고 하는 상황이고 일본도 독립하려고 하고 있고 이러다 보면은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가 지금 어떻게 보면 호재가 좀 부족한 상황이 아닌가. 그래서 지금 최근에 2월 27일 날 그 HBM 12단 HBM 그 개발에 성공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그런 수요를 조금 지켜봐야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에요. 그래야 그 밑에 있는 소재 부품 소부장 기업들도 좀 추가적인 그런 매출의 상승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사실 중국과 지금 미국이 지속적으로 반도체를 가지고 싸우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패권 전쟁이 있다 보니까 지금도 미국은 지금 중국에 반도체 수출을 규제를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도 지금 계속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수출 규제를 더 강화를 해달라고 계속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수출이 대부분인 나라잖아요. 수출 국가잖아요. 거기에 비중을 40%를 차지하고 있는 나라가 중국입니다. 우리는 중국하고 떼놓고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래저래 뭐 좀 전체적인 분위기가 좀 삼성전자에게는 좀 안 좋은 상황이다라는 부분 때문에 사실 지금 주가가 지지부진한 상황이거든요. 근데 앞에 말씀드렸듯이 일단 12단 HBM이 좀 성공적으로 되면서 좀 삼성전자 주가가 좀 활기를 띄웠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장, 우리나라, 우리 시장은 이렇게 차가운데 비트코인 시장은 더 뜨거워지고 있다. 이런 배경적인 부분을 말씀해 주시는 걸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이게 수급의 그런 이동이 갈 만한 데가 지금 미증시하고 미증시하고 비트코인하고 금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다 거품 논란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네. 어떻게 보면 안전자산, 대표적인 안전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금과 또 대표적인 위험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비트코인이 같이 오르고 있는 게 그 수급의 이동이 이렇게 같이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까요? 지금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수익을 낼 수 있는 그 시장이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그러니까 일본 시장이나 아니면 미국 시장 아니면 금이나 사실 금이 오르는 이유는 따로 있어요. 그리고 비트코인이나 이런 쪽으로 조금 수급이 지금 쏠리고 있는 상태고 사실 비트코인은 지금 여기 그 전하고 좀 달라요. 그러니까 2021년도에 굉장히 그 최고점을 찍었었잖아요. 네. 근데 그때랑 다른 게 뭐냐면 그때 같은 경우는 개인 투자자들이 거의 끌어올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수요가 개인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았다라고 하면은 네. 지금은 기관 투자자들의 어떤 그런 장기 투자로 인해서 지금 끌어올려지고 있다. 이거 굉장히 크게 다른 거거든요. 네. 근데 이 이슈가 가능했던 부분은 사실 지난 1월이죠. 미국 그 증권거래위원회에서 그 비트코인의 현물 ETF를 승인을 하면서 제도권의 시장에 좀 안착이 됐다라는 부분 때문에 편입이 되면서 좀 긍정적으로 좀 바라보고 있는 거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가 계속 발생이 되고 있잖아요. 우크라이나 사태도 지금 진정이 안 되고 있고 물론 지금 중동 분쟁은 약간 지금 이제 휴전으로 가고 있는데 근데 지금 상황이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기에 가장 최적기예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그 이슈도 아직까지 남아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이 만약에 대만을 침공을 하게 됐을 때는 아마 미국이 이거에 또 관여를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좀 의문도 들기 때문에 지금 그런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다 보니까 안전자산으로 좀 편입이 된 비트코인이나 금 쪽으로 좀 수요가 많이 쏠리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어떻게 보면 4월에 비트코인이 또 반감기죠. 반감기여가지고 4년마다 한 번씩 있는 반감기예요. 그래서 채굴할 수 있는 그 양이 반으로 줄어든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 수요는 증가를 하고 있는데 공급이 줄어들 거기 때문에 그 부분도 비트코인의 상승에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올해 같은 경우는 금리 인하 시즌이 맞기 때문에 금리 인하가 되면 달러와 반대편에 있는 비트코인이나 금에 대한 수요가 좀 올라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금 같은 경우는 사실
그 미국의 채권을 가장 많이 갖고 있던 나라는 일본이에요. 근데 일본이랑 거의 비슷하게 갖고 있던 나라가 중국입니다. 중국인데 중국이 어떻게 보면 지금 미국하고의 패권 전쟁을 하면서 미국의 국채를 지금 다 팔고 있어요. 예, 예. 가장 많이 갖고 있던 나라 중에 하나인데 미국의 국채를 팔면서 그 국채를 판 금액으로 뭘 사느냐? 중국이 금을 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 거고요. 사실 이 부분도 약간 불안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중국이 어떻게 보면은 계속 금을 사 모으고 있고 지금 대만을 침공할 수 있는 가장 최적기다 보니까 있어서다. 약간 좀 어. 그런 생각이 조금 드는 게 있어요. 그리고 어쨌든 지금 미국의 반도체 규제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TSMC도 욕심이 날 거고요. 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지금 중국이 반도체 규제가 있다 보니까 지금 ASML이죠. 그 네덜란드 반도체 장비 기업인데 거기에서 그 가장 많이 장비를 산 나라가 1위는 당연히 TSMC 대만 TSMC고요. 그다음에 2위가 중국이랍니다. 근데 우리도 팔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약간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규제를 하면서 결국에는 남 좋은 일 했다라는 생각이고 어쨌든 미국과 중국의 어떤 이런 패권 전쟁에서 굉장히 많은 손해를 보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가 아닌가라는 부분이 때문에 사실 좀 많이 아쉬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포인트를 잡고 이 안에서 전략적인 부분을 챙겨볼 필요 있기 때문에 또 강펀치 키워드를 가져와 주신 것 같은데 추후에 또 함께 종목적인 부분도 챙겨봐야겠습니다. 노란톡방 안에 들어오셔서 또 시장 흐름과 함께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오르는 이유는 일단 뭐 제도권 안착, 지정학적 리스크, 반감기까지 모멘텀들 챙겨주셨거든요. 꼭 함께 이 포인트 가져가 보셔야겠습니다. 다음 강펀치 키워드 열어보겠습니다. 제약바이오를 또 잡아주셨네요. 제약바이오는 일단 초록 공개 이후에는 사실상 조정 구간을 거치기도 하는데 뭐 어제 오늘 보면 그렇지도 않아요. 상위단 종목들은 차익 실현 매물 나오긴 했는데 정말 차익 실현 매물이고 언제 또 오를지는 또 지켜봐야 할 부분이잖아요. 어떻게 그쵸. 보세요? 어떻게 해석하고 계실지 궁금해요. 일단 그 제약바이오주 같은 경우는 최근에 그 편입되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이건 뭐냐면 몸집을 키우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 몸집이 커지면 주도 테마로 갈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좋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당분간은 어떻게 보면 테마는 돌고 도는데 AI, 반도체, 로봇, 2차 전지 이제 약간 식상할 대로 좀 식상한 상황이라서 이걸 잠깐 조정 구간이 나왔을 때 좀 쉴 때 제약바이오주가 좀 움직이지 않을까 좀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4월하고 5월에 지금 뭐 어떻게 보면 전 세계 3대 암학회죠. 이제 그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뭐 당분간은 조금 그럼 학회 전까지는 계속 추세 지속될 거라고 보세요? 그렇죠. 뉴스가 터지기 전까지는 계속 움직일 거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고, 근데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알테오젠 뭐 또 테오젠? 또 테오젠이라고 하죠. 또 네. 오르네. 또 오르네 그러면서 이제 또 테오젠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약바이오주가 한번 이렇게 움직이기 시작하면은 무서운 속도로 움직이는 그런 상황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렇게 막 급등해서 많이 올라와 있는 종목보다는 바닥권에 있지만 좀 크게 급등할 수 있는 좀 안전하지만 이제 뭐 실적이 턴어라운드가 됐다든가 좀 상승폭이 조금 더 많이 갈 수 있는 제2의 알테오젠이라든가 이런 종목을 바닥권에 있는 종목 중에서 옥석을 가려서 진행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수익을 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런 종목을 오늘 가지고 나왔어요. 신규 편입 종목으로 가져오신 네. 거예요? 저는 이 종목을 굉장히 오래전부터 봤거든요. 근데 보면 볼 때마다 좋아요. 그 지금도 이거 오늘 자료 준비하면서도 눈에서 지금 하트가 발산되고 네, 있는 것 너무 같아요. 좋아요. 네, 그래서 이 종목으로 제가 여기 또 쌈장에서 또 한번 이변을 만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가지고 나왔고요. 오늘 이 종목은 함께 꼭 참여를 하셔도 분명히 수익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좋은 종목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 제약바이오주가 지금 투심이 살아나고 있죠. 네, 살아나고 있고 올해 초만 해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고금리가 끝날 거라는 그런 기대감에 그 올해 유망 업종으로 제약바이오주를 뽑았어요. 이게 금리가 인하되면 그동안 못했던 R&D에 대한 들어가는 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투자받기가 쉬워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약바이오주가 조금 이슈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AACR이죠. 그러니까 4월 5일부터 10일까지 진행이 되는 미국 암학회도 있고 그리고 5월 31일에서 6월 4일까지 그러니까 미국 임상종양학회 ASCO가 이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전에는 개별 이슈로 약간 급등락하는 제약바이오주가 굉장히 많았다라고 하면은 지금은 몸집이 점점 커지고 있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만간 주도 테마로 한 번은 자리 잡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만약에 저는 지수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 이유는 올해 들어서 지금 외인이 거의 한 12조 원 넘는 그런 수급이 들어왔어요. 순매수를 했기 때문에 통상 이 정도 금액이 들어오면 주가는 한번 지수는 상승을 합니다. 근데 이게 지수가 상승을 하려 그러면은 제약바이오주 관련 테마 그 종목군들이 굉장히 많이 상장돼 있어요. 예, 그 개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지수도 여기서 한번 상승을 가려고 하면은 그런 종목들이 한 번은 움직여줘야 된다라는 네. 부분 때문에라도 아마 제약바이오주가 여기서 한 번은 좀 상승을 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늘 그런 종목 가지고 나왔고요. 네. 네, 좋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 자료를 보면서 제가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데 네. 이게 또 주도 섹터, 주도주가 영원할 수 없잖아요. 그쵸. 오늘 반도체 쪽이 좀 살짝 쉬어갔거든요. 네네. 그러면 이제 반도체는 좀 쉬어가고 지고 바이오가 뜬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걸지 아니면 투트랙 전략을 챙겨가는 게 유효할지 네. 다음 장 자료를 보면서 좀 설명해 주실까요? 네, 일단 반도체 봐야죠. 봐야 되나요? 네, 반도체 봐야 되고요. 어. AI 봐야 되고 로봇 봐야 되고 다 봐야 돼요. 다 봐야 되나요? 다 봐야 되는데 이게 뭐 주가라는 게 계속 올라갈 수만은 없잖아요. 네. 분명히 올라가다 보면 조정 구간이 나오는 거고 조정 구간이 나올 때는 또 다른 테마가 또 움직이는 거고 그 타이밍에 지금 제약바이오주가 한번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시장이 지금 답답한 흐름임에도 불구하고 상승으로 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럼 제약바이오가 좀 숨통 트이게 해주는 섹터가 돼주고 있네요. 그렇죠. 예, 그런 역할이 되네요. 그런 역할이 돼서 아마 제약바이오주가 한번 움직일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지금 고령화 사회로 계속 지속적으로 가다 보니까 당연히 제약바이오주의 그런 어떤 포지션은 넓어질 거고 시장이 확대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표를 보시면은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삼성전자 재무제표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입니다. 근데 그동안 R&D 그 고금리 때문에 R&D 투자를 못 받았던 그런 중소형주들은 사실 굉장히 힘든 시즌을 보냈어요. 한 2, 3년간. 근데 삼성바이오로직스처럼 어느 정도 자본력이 있고 이런 기업들은 지금도 매출이 계속 상승하고 있고 영업이익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삼성전자가 작년에 258조를 했어요. 매출을. 자, 근데 영업이익을 보시면 6조 5천억 했습니다. 6조 5천억. 근데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지금 작년에 3조 6천억을 했는데 지금 영업이익이 1조 1천억 원이 나왔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재무제표를 보시면 지금 재작년 같은 경우는 3조를 했는데 영업이익이 거의 1조 가까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영업이익률이 거의 한 30% 정도 되는 거예요, 매출에. 근데 지금 삼성전자 이게 반도체 같은 경우는 지금 그렇지 못하다.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지금 뭐 많아 20%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10% 이하가 나올 때도 있고 20%가 대부분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그 이재용 회장이 우리는 휴대폰 그리고 반도체를 넘어서 이젠 바이오다라고 이제 공언한 만큼 앞으로는 이제 바이오 산업 이거는 어떻게 보면 바이오 같은 경우는 그 진입 장벽이 굉장히 높거든요. 아무나 못 따라하는 거예요. 네. 중국이 못 따라하는 겁니다. 이게 저는 실제로 전기차 그 충전기를 만드는 회사 대표님하고 얘기하면서 느낀 건데 네. 그 대표님이 진짜 돈을 많이 들여서 중국에 진출을 했어요. 네. 했는데 납품을 하고 일주일 만에 똑같은 제품이 중국 제품이 나와버린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어떤 진입 장벽이 높고 쉽게 따라할 수 없는 기술력을 가진 그런 바이오 산업이 앞으로는
어떻게 보면은 AI와 또 함께 우리나라의 최대 먹거리 산업이 아닐까라고 저는 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항상 제약바이오주를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건 약간 재밌는 얘기인데 그 모나미 볼펜 아시죠? 네. 네, 모나미 볼펜. 이 모나미 볼펜이 중국에서 인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오. 네, 그래서 에버랜드 가보시면은 모나미 파는 그 상점이 따로 있습니다. 중국 사람들이 많이 와서 산다고 해요. 성수동에도 있잖아요. 네.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그래요? 그 모나미 볼펜 되게 별거 아니잖아요. 근데 따라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근데 그 앞에 볼 있잖아요. 볼펜을 이렇게 쓰다 보면 그 앞에 달린 볼이 네. 잉크 안에 있는 잉크를 일정하게 그 잉크를 묻히면서 잘 써지게 하는 그 역할을 하거든요. 그 볼을 못 만든대요. 중국에서. 그게 별거 아닌데. 그러니까 그런 기술력들이 어떻게 보면은 중국 시장을 뚫고 들어갈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 진입장벽에 놓고 이런 기술들을 따라하기 어려운 이런 제약 바이오주도 분명히 우리나라가 좀 앞으로 미래에 있어서 충분히 먹거리 산업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겁니다. 네. 좋습니다. AI 좀 더 넓게는 반도체 당연히 놓칠 수 없고 그리고 진입장벽이 높은 바이오 계속해서 챙겨봐야 한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강펀치 키워드 2가지 챙겨주셨고요. 자, 다음 순서가 더 중요하죠. 지금까지 나눈 이야기를 또 종목으로 더 압축해 볼 텐데 그 전에 상황실 들렀다 오도록 할게요. 장은혜 캐스터 나와주시죠. 네, 더 강해진 수익 배틀 쌈장, 더 강해진 포트폴리오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제 출연을 해주셨던 이동훈 멘토님이십니다. 3가지 종목을 편입하겠다라고 해주셨는데요. 이 한 종목은 편입이 불발됐지만 나머지 2종목은 편입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IMT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발 훈풍에 힘입어서 장중 4% 이상 급등세를 보이면서 수익률을 키우며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다음 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호 멘토님이신데요. 이정호 멘토님 어마어마합니다. 이 LIG 넥스원은 1월 30일에 저점을 찍은 후에 정말 너무나도 예쁜 우상향 그래프를 그려가고 있더라고요. 파죽지세다라는 단어가 딱 어울리는 종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도 장중 6.5% 이상 급등세를 보여주면서 수익률 역시도 키웠고요. 그리고 추가 목표가까지 달성했습니다. 더 이상 갈 수 있을지 기대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YRAM 역시도 오늘 장중에 7%가량 오름세를 보여줬습니다. 목표가 상향 조정됐다는 것까지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 2 종목만 더해봐도 55% 이상의 수익률 가져갔네요. 자, 그리고 마지막 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주식팀인데요. 보이시는 것처럼 한국 BNC 주목을 해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 가장 큰 화두 중에 하나가 바로 비만 치료제인데요. 꿈의 비만약이라고 불리는 GLP-1의 작용제에 대해서 개발 추진 중에 있다라는 이야기를 꺼내놓으면서 요즘 한국 BNC 큰 주목을 받고 있죠. 이 GLP-1이라는 물질을 13주 동안 먹잖아요. 그럼 본인 체중의 14.7%나 감량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50kg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50kg으로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고 또 계산을 해봤을 때 무려 7kg 이상 감량이 되는 거더라고요. 정말 꿈의 비만약인데요. 이 꿈의 상승률 역시도 함께 가져갔습니다. 수익률 어마어마하게 남겨가 주고 계시는데요. 꿈의 종목 2가지 더 들고 오신다고 하니까요.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포트폴리오의 현황도 한번 살펴봤고요. 오늘 준비한 탑3는 어떤 거냐면요. 진입가 대비했을 때 최고가 기준으로 해서 상승률 탑3 종목 한번 뽑아봤습니다. 바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정호 멘토님이 종목 2가지나 탑3에 든 모습이네요. 앞서 말씀드렸던 YRAM이 43.59% 가져가고 있습니다. 상한가 나온 직후에 오늘 또 상승 탄력 강하게 나왔고요. 그리고 LIG 넥스원 역시도 파죽지세다라고 말씀드렸죠. 추가 목표가까지 달성했습니다. 거의 40%에 가까운 수익률 내주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2위 진짜 주식팀 정말 꿈의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이 종목 역시도 아주 큰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네요. 거의 40% 가까운 상승률 가져가고 있습니다. 특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편입을 최근에 했는데도 이 정도
정도 상승률이다라는 거 참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상승률 탑3까지 한번 만나봤고요.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방송 중에서만 종목 편입, 전략 변경 가능합니다. 그래서 꼭 방송 시청하는 거 유의하셔야 될 텐데요. 그래도 놓치실 때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유튜브에 팍스탁 검색하시면 언제든지 다시 볼 수 있게끔 열어놨습니다. 다시 보기 하시고 혜택 누려가셨다면 좋아요, 구독 확인, 알림 설정 눌러주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상황실이었습니다. 수익 배틀 쌈장 팍스탁의 진짜 주식팀 최창림 멘토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제 종목 이야기 해봐야죠. 그 전에 포트폴리오 속 종목부터 얘기해봐야 될 텐데 한 주 사이에 한국 BNC가 엄청난 활약을 보여줬습니다. 멘토님, 한국 BNC 이야기를 네. 꼭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이 종목 추후 전략은 또 어떻게 챙기고 계실지 궁금해요. 저는 이 종목으로 수익률을 3자리를 찍을 거예요. 정말요? 네. 그거는 이제 두고 보시면 아실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저희 앞에 말씀드렸듯이 37.61%가 이틀 만에 나온 수익률입니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3월 4일 날 시작을 해서 네. 그러니까 시초가를 공략을 해서 4,745원에 진입을 했고요. 그리고 그 다음 날, 그 바로 다음 날 6,530원까지 올라가면서 37.6%의 수익률이 나왔고요. 와. 사실 제가 이거보다 더 높은 목표가를 잡았기 때문에 이게 수익률을 잡히진 않았어요. 그래서 아직도 지금 목표가를 터치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더 갈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오늘 이 목표가를 상향을 하려고 했어요. 목표가를 터치를 하지도 않았는데도. 왜냐하면 지금 이 흐름은요. 그러니까 저도 여기에서 내려온다라고 사실 지금은 생각이 들지 않아요. 이거 간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도. 오늘의 움직임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늘도 제가 제약바이오주 종목을 갖고 나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이 종목도 이틀 만에 37% 수익이 나온 겁니다.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종목은 한번 같이 참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이 한국 BNC는 제가 앞에 방송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물량을 소화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여기에서 거래량이 이렇게 터지다 보니까 손바뀜이 이루어지면서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이 훨씬 더 많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 유럽의 시가총액 1위는 원래 루이비통 그룹이었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노보노디스크로 바뀌었어요. 그 노보노디스크가 비만 치료제 양대 산맥 중 하나입니다. 시가총액은 400조고요. 그리고 이 시장도 굉장히 넓어지고 있어요. 확대가 되고 있고, 이제 앞으로 100조 시장으로 갈 거기 때문에 이 종목은 사실 바닥권에서 굉장히 올라오고 있고 실적이 턴어라운드 된 그런 기업이다. 오늘 갖고 나온 바이오주도 실적 턴어라운드 된 그런 기업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참고를 하셔서 꼭 참여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아까 1년치 차트를 보여드렸는데 긴 차트를 보시면 아직도 바닥이에요. 많이 누워있네요. 네, 많이 누워있죠. 네. 이제 일어나야죠. 네, 일어나야. 네, 이제 아직 잠 그만 일어나려면 자고 또 멀었네요. 그렇죠. 이제 네. 일어나야죠. 네. 갈 길이 아직도 한참 멀었습니다. 근데 이 노보노디스크나 아니면은 일라이릴리 지금 시총이 400조, 700조예요. 이 기업 충분히 더 가야 되고요. 이 비만 치료제 노보노디스크나 일라이릴리가 그동안 갖고 왔던 비만 치료제보다 더 좋은 임상 결과가 나온 GLP-1을 지금 개발하는 데 있어서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더 큰 상승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런 한국 BNC와 비슷한 그런 종목 오늘 가지고 나왔으니까 오늘 종목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네. 와, 좋습니다. 일단 목표가 상향 조정도 해주신다고 했는데 목표가는
일단 추후에? 1차 추후에 하도록 일단 하겠습니다. 터치하고 네, 그 후에 터치하고 또 하도록 어떻게 하겠습니다. 목표가 상향 조정해 주실지도 귀추가 주목됩니다. 네. 3월 4일에 시초가 공략을 해주셨고요. 이미 27% 넘게 담았고 또 진입가 대비 상승률은 40% 육박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한국 BNC 대체 또 이런 종목을 어떻게 잡아주셨는지, 그런데 이런 종목 이후 또 제2의 한국 BNC를 또 잡아주시려고 오늘 신규 편입 종목으로 또 가져오셨거든요. 집중해 주셔야겠습니다. 지금 바로 공개를 해 주셔야 돼요. 첫 번째, 그럼 종목명부터 말씀해 주실까요? 첫 번째 종목은 유바이오로직스입니다. 오. 방금 말씀드렸죠. 한국 BNC와 같이 움직일 거다. 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약바이오주가 지금 몸집을 키우고 있는 상황이에요. 조만간 주도주로서 한번 자리를 잡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도 어떻게 보면 제가 굉장히 오랫동안 봤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주가의 흐름이라든가 그런 호가창 분석이라든가 아니면 재무라든가 이런 거 다 확인해 봤을 때도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거는 손실이 나지 않는 종목일 거예요. 그래서 오늘 자신 있게 가지고 나왔고요. 아마 오늘 가지고 나온 두 종목까지 편입이 되면 7종목이 다 포트가 채워지거든요. 저희는 이걸로 갈 거예요. 네, 손절가가 오지 않으면 계속한다. 이 쌈장 마지막까지 갈 겁니다. 그때 가서 다시 한번 또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근데 자신 좋습니다. 있는 종목이니까 아마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좀 예상하고 있고요. 그 왜 연인들이 네. 내가 어디가 좋아? 그러면 네. 그냥 좋은데 이유가 어딨어? 너무 좋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정말 좋으신지 계속 네. 좋다라는 네. 말씀을 남발하고 계신 것 같아요. 네. 그래도 뭐가 좋은지 자세히 그쵸. 좀 말씀해 네, 주실까요? 이건 이유 없이 좋은 게 아니고요. 이유를 10가지를 댔는데 네. 그게 다 저한테 정말 괜찮다라고 이제 판단이 됐기 때문에 좋은 네. 종목이라고 하는 거고요. 자, 일단 이 유바이로직스는 그 콜레라 백신이 세계 점유율 1위예요. 독점 기업입니다. 지금 유바이로직스가 거의 그 백신, 콜레라 백신에 있어서 시장에 거의 독점 생산하고 독점 공급을 하고 있어요. 자, 이제 독점이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 이 세계 보건기구 WHO죠. 여기서 이제 세계 43개국에서 약 10억 명이 지금 콜레라로 고통을 받고 있어요. 이 이유가 뭐냐면 최근에 기후 변화로 인해서 그 해수면의 온도 상승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전염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고 있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오염된 식수로 인해서 발생되는 질병 중에 하나인데, 그러니까 세계 백신 면역 연합 이죠. 그러니까 가비에서도 지금 이 콜레라 백신에 대한 그런 수요라든가 그런 부분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이고, 이 유바이러스는 세계 최초로 먹는 콜레라 백신을 개발을 했어요. 먹는 콜레라 백신. 근데 이 먹는 콜레라 백신이 왜 좋냐면은 지금 어떻게 보면 2도에서 8도, 그러니까 보관이, 보통은 이런 백신들이 그 영화에서 운반이 돼야 되거나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운반이 굉장히 어렵고 물류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편인데 이 콜레라 백신, 먹는 콜레라 백신은 냉장 2도에서 8도 안에서 보관 및 운반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운반이 좀 용이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전문 인력 없이 투여가 가능해서 편의성이 굉장히 증대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유바이러스가 제가 좋다고 하는 이유가 이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사실. 뭘까요? 가장 중요한데 이 유바이러스가 2021년부터 2020년까지 세계적으로 경구용 백신이 3,800만 도즈가 나갔어요. 자, 10년 동안의 매출이 3,800만 도스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1년 만에 찍히게 생겼어요. 이 10년치 매출이 6개월 만에도 찍힐 수 있는 상황입니다. 10년치 매출이. 그러니까 10년 동안 3,800만 도즈가 나갔는데 지금 연간 5,500만 도즈가 필요하대요. 예, 이거는 이제 WHO에서도 지금 이미 발주가 어느 정도 나와 있는 상태고요. 그 수치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연간 5,500만 도즈가 필요하고 올해부터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후 변화로 인해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콜레라가 지금 굉장히 유행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각국에서 이 콜레라 백신 접종을 확대할 경우에는 2030년까지 연간, 그러니까 매년 8,500만 도즈가 필요하다라고 해요. 자, 그러면 2021년부터 2020년 그러니까 10년까지 3,800만 도즈가 나갔는데 앞으로는 연간 8,500만 도즈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출이 급등을 할 거예요.
근데 심지어 지금 실적 턴어라운드가 되면서 제가 저번 주 방송에서 앵커님이 저한테 물어봤죠. 만약에 제약바이오주가 변동폭이 너무 커서 위험하지 않냐. 네. 가장 중요하게 그래도 하나 정도는 어떤 걸 포인트 확인해야 잡자면. 되냐. 그거 물어보셨잖아요. 네. 근데 제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세요? 네. 이렇게 탄탄한 재무제표. 네, 실적 실적. 턴어라운드에 대한. 네. 그러니까 흑자 기업을 보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가능하냐 네. 했는데 가능하다. 네, 맞아요. 하셨잖아요. 다 기억하시네. 네. 그러니까 이제 흑자가 지금 이제 흑자로 돌아섰고요. 앞으로는 지금 10년치 매출이 6개월에 찍히고 1년에 찍힐 거기 때문에 아마 매출이라든가 영업이익은 굉장히 큰 폭으로 확대가 될 거예요. 거기에 지금 이 가격도 이 백신 가격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은 진짜 눈여겨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한국 BNC랑 거의 뭐 비슷하게 움직일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종목은요 내일 상한가 가도 이상하지 않은 종목이에요. 네. 예. 그러니까 이번에는 꼭 한번 참여를 하셔서 수익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쨌든 지금 뭐 국제 방역 네트워크 형성을 통해서 세계화에 진행이 되고 있고 빌 게이츠 재단으로부터 100억도 지원을 받았고요. 네. 좋습니다. 첫 번째 종목 또 제약바이오로 주셨고요. 몸집을 키워가는 섹터 안에서 또 든든한 종목 가져와 주셨습니다. 가격 전략 말씀해 주실까요? 네, 가격 전략 지금 이 차트를 보시면 일단 네. 우상향 흐름은 지금 지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지금 이제 고점 돌파 구간이죠. 요거 돌파했을 때는 시세가 어떻게 나올지 몰라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틀만 해도 30% 넘는 수익률이 가능한 상황이고요. 어쨌든 지금 좀 짧게 잡았거든요. 그러니까 목표가 지금 16,800원 잡으시면 되실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손절가는 16,300원, 11,300원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내일 당장 진입해도 어렵지 않을 종목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또 내일장 시초가 그리고 가격 전략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 두 번째 종목 얼른 볼까요? 네, 다음 주 종목은 IMT입니다. 네, IMT. 네, 일단은 지금 또 반도체 관련된 종목을 안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가지고 나왔고요. 이 IMT는 사실 상장한 지는 얼마 안 됐어요. 공모가가 14,000원으로 진행이 됐던 부분인데 지금 이제 상장하고 한 일주일 동안 거래량이 굉장히 터지면서 좋은 흐름 또 보이다가 신규 상장주에 계속 몰리고 있어요. 네, 그리고 지금 약간 조정이 나온 상태고요. 자, 이 마이크론이 마이크론과 함께 미국 기업이죠. 세계 최초로 HBM 링 웨이퍼 클리너를 공동 개발을 했습니다. 근데 아까 앞에 말씀드렸듯이 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엔비디아의 AI 반도체 HBM을 공급하려고 하는 그런 양산에 돌입한 그런 미국에 있는 반도체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IMT는 국내 유일 극자외선 마스크 레이저 베이킹을 삼성전자와 공동 개발을 했습니다. 이 첨단 공정으로 갈수록 이 노광 그 공정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EUV 노광 공정에 굉장히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이 부분에 있어서도 SK 하이닉스도 굉장히 많은 투자 개발비를 지금 지불하고 있는 상태고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IMT는 SK 하이닉스가 국내산 반도체 장비를 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IMT의 이런 고대역폭 메모리 버닝 텍스트 소켓 클리너도 SK 하이닉스와 같이 공동 개발을 했고요. 그리고 이 EUV 그 장비도 SK 하이닉스에 납품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IMT는 사실 그 CO2 세정 기술이 있는데 이 기술은 반도체의 정밀화 그리고 복잡화 ESG에 들어가는 장비기도 하고 카메라 모듈, 2차 전지, OLED, PCB에도 들어가는 그런 세정 기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중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고객사로는 지금 전 세계 뭐 TSMC, 삼성, LG 뭐 이렇게 지금 가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가격 전략 보시면 IMT 같은 경우는 일단 지금 목표가는 26,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19,900원 잡고 가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두 번째 반도체 관련주로 IMT 주셨습니다. 매수가 내일장 시초가고요. 목표 라인 26,000원, 손절가 19,900원 잡아주셨네요. 또 유바이오로직스와 IMT 이렇게 두 가지 정말 괜찮은 섹터죠. 계속해서 주목해야 하는 섹터를 잡아주셨는데 이 두 가지 종목도 어떻게 계속해서 우상향 패턴을 그려갈 수 있을지 함께 지켜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한국 BNC로 바이오 종목 안에서도 굉장한 수익을 내주셨기 때문에 또 진짜 주식이 뭔지도 가르쳐 주실 분들이거든요. 노란톡방 안에서 또 시장의 흐름도 함께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드린 내용은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